그러면 이 물레방아가 구석기 시대 물레방아냐? 아닙니다. 이 물레방아는 만든 지 100년이 안 된 물레방아예요. 근데 사람들이 여기서 살다가 이제 떠났겠죠? 떠나고 나서 여기서 계속 흘러내리는 이 물이 그 속에 이제 암석 성분이 들어있으니까는 이 나무들을 완전히 점점 돌덩어리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물레방아가 통째로 화석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호주에서 발행되는 창조론 관련 잡지가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이 사진과 함께 기사를 실었더니 어느 독자가 편지를 보내왔어요. 자기가 찍은 사진과 함께. 그래서 이제 이 기사 편지 내용이 뭐냐면 자기도 1978년에 여기를 방문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최근에 요 사진 찍기 15년 전에 방문을 해가지고 자기도 신기해갖고 기념 사진을 찍은 거라는 거예요. 근데 15년 전에 자기가 찍은 사진하고 최근에 찍은 사진을 비교를 해봤더니 물레방아 한두 칸이 화석화가 더 진행된 것을 알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의 편지예요. 그러니까 화석화는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 물레방아가 통째로 화석이 되는데 100년도 채 안 걸린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런 거 나무가 완전히 화석이 된 거 보면 막 장구한 세월 이러잖아요. 그럴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도 그 진화론 교육을 받다 보면 막 몇 억 년이라는 단위에 익숙해져 갖고 당연히 저런 것들이 그렇게 오래 걸렸겠거니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렌지가 화석이 된 게 발견되기도 했어요. 근데 이 지역에서 오렌지를 재배하기 시작한 것은 100년이 채 안 돼요. 그러니까 100년 이내에 오렌지가 화석이 된 것도 발견돼요. 그래서 이제 지금 몇 가지 증거를 보여드린 바로는 어떤 생명체가 죽은 후에 화석으로 변하는데 생물학적 시간이면 충분하다, 아니면 지질학적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생물학적 시간 내에서 충분히 화석이 될 수 있다입니다. 아까 그 쭉 확인시켜드린 두 가지 기억나시나요? 예, 들을 땐 뭐 이해가 되는 듯 하는데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정리가 안 되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첫 번째는 어떤 생명체가 화석이 되려면 갑작스럽게 파묻혀서 화석이 되는 거라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증거들을 보여드린 거고, 두 번째는 그렇게 파묻힌 후에 그것이 화석으로 변하는데 무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 아니다. 예, 아주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얼마든지 화석이 되는 거다라는 것을, 이걸 제가 만약에 말로만 얘기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다 돌아가시면서 오늘도 되게 우기더라 뭐 이러셨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아닙니다. 제가 이게 실제 증거들을 다 확인시켜 드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조금 전에 보여드린 그런 증거들을 예전에 들어보신 적이 없으시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요. 이제 사람들이 하도 그 진화론 교육을 계속 받다 보면은 이 진화론에서는 과거에 살던 생명체가 점점점 변해가지고 오늘날 생명체들이 됐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살았던 생명체들은 지금 살고 있는 것들과 모습이 많이 다를 거다, 이런 생각을 주로 합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실제 화석들을 확인해 보면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화석들은 오늘날의 생명체들과 모습이 많이 다른가? 아닙니다. 80% 또는 그 이상이 다 똑같습니다. 그럼 일부 다른 것들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멸종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확인을 이제 해볼 텐데요. 여러분 은행나무 아시죠? 여러분 이 은행 열매 이거 구워 먹으면 꽤 맛있죠? 예, 하나씩 드시기 바랍니다. 예. 입맛이 다셔지죠? 예. 여러분 이런 은행나무 이파리들이 이렇게 화석으로 발견되거든요. 근데 이제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런 은행나무 잎 화석들을 뭐라 그러냐면 살아있는 화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이 살아있는 화석, 영어로는 living fossil인데 저게 이제 왜 저렇게 표현을 하냐면 진화론에 의하면 이 은행나무는
중생대 때에 지구상에 출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적어도 1억 년, 2억 년 전쯤에 지구상에 출현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1억 년, 2억 년 전에 출현했던 그 생명체가 지금 현재까지 늠름하게 살아있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 세월이 지나갔으면 다른 생명체로 진화를 했거나 아니면 멸종돼서 소멸돼야 되는데 1억 년 전, 2억 년 전의 모습 그대로 지금까지 남아있으니까 이 생명체는 굉장히 생명력이 찔기다. 그래서 이미 화석으로만 발견돼야 되는데 지금까지 살아있구나. 그래가지고 살아있는 화석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래갖고 이 은행나무가 저렇게 오랜 세월 동안 꿋꿋이 버티고 살았다면 생명력이 꽤 질길 테니까 저거 갈아 먹으면 오래 살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저 은행나무 잎에서 추출한 것으로 약을 만들어서 한동안 지금도 계속 팔고 있을 텐데요. 혹시 기억나세요? 혈액순환 개선제, 진코민, 기넥신. 옛날에 막 한참 텔레비전에서 선전하던 거 기억나시죠? 바로 그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은행나무가 정말 장구한 세월 동안 이제 살아남아서 살아있는 화석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 생명체들 중에 살아있는 화석이 몇 종류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확인해 보면요, 다 살아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은행나무가 이게 화석으로 이렇게 발견되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오늘날 똑같은 은행나무 잎들이 확인되죠? 그럼 여러분 1억 년, 2억 년 지나는 세월 동안 변한 거예요? 안 변한 거예요? 안 변했죠. 진화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보는 증거는요, 진화하지 않았다예요. 그렇죠? 그랬더니 어떤 분이요, 이 1억 년 전에 살았던 은행나무 잎하고 오늘날 살고 있는 은행나무 잎은 모양이 좀 다른데요? 진화한 거 아닌가요? 이러거든요. 그러실까봐 보세요. 똑같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1억 년, 2억 전에 살았다는 거나 지금 살고 있는 거나 똑같아요. 변했다, 변하지 않았다? 변하지 않았다예요. 은행나무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플라타너스 아세요? 여러분 요거 열매 요거 띄어갖고서 요거로 머리 때리면 되게 아프죠? 어린 시절에 추억이 있으시지 않으십니까? 짓궂은 사내 아이들이 저거 가지고 다니면서 때리고. 근데 이 플라타너스도 종류가 다양해요. 그 이파리 모습이 이렇게 다양합니다. 근데 이렇게 다양한데 화석으로도 역시 다양한 종류의 이파리들이 똑같이 발견돼요. 뭐 어느 쪽이 더 원시적이고 어느 쪽이 더 진화된 거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플라타너스는 그냥 플라타너스예요. 과거나 지금이나. 그리고 단풍잎, 가을에 단풍이 들면 참 아름답고 멋있는데요. 단풍나무 잎들도 화석으로 발견되는 거나 오늘날 살고 있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냥 단풍나무 잎이에요. 그리고 풍나무라는 게 있어요. 이 풍나무 화석으로 발견되는 것과 오늘날 살고 있는 것 비교해보면 그냥 똑같은 풍나무고요. 그 다음에 야자수 이파리도 화석으로 이렇게 발견이 되는데 역시 오늘날 살고 있는 것과 똑같고, 그 다음에 밤나무도 화석으로 발견되는 거나 오늘날 살고 있는 거나 똑같고, 너도 밤나무도 똑같아요. 그 다음에 굴피나무라고 하는 것도 화석이나 오늘날 살고 있는 거나 똑같고요. 버드나무도 화석이나 오늘날 살고 있는 거나 똑같고, 자작나무도 자작나무고, 목련도 그냥 목련이고, 달에도 똑같이 발견되고, 오리나무도 똑같이 화석으로 발견되고, 포플라도 마찬가지고, 느티나무도 마찬가지고, 물부추 물소리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사사프라스라고 하는 것도 똑같이, 고사리도 그냥 고사리고, 화석이나 오늘날 살고 있는 거나 다 똑같아요. 어떤 분들은 색깔이 다른데요 뭐 이러는데 좀 잘 돌봐드려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화석이나 오늘날 살고 있는 거나 다 똑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건 울레미 파인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화석으로만 발견되었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이것이 화석으로 발견됐을 때는요, 수백만 년 전에 멸종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었거든요. 그래서 진화할 때 수백만 년 전에 존재했었던 건데 진화 도중에 멸종한 거다 이런 식으로 알려졌었는데 그 화석과 똑같은 게 오늘날 지구상에 살고 있는 게 확인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수백만 년 전에 살았다는 거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호박 아시죠? 이 먹는 호박 말고 이 보석 종류에 해당되는 준보석이라고 하죠. 이 호박은 나무의 진액이나 이런 것들이 굳어져 가지고 이제 변형이 돼 가지고 생긴 건데 그곳에 이제 곤충들 같은 것들이 막 함께 들어가 가지고서 이제 굳어져서 그 속에 이제 곤충들도 이렇게 발견이 되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보통 그 곤충들은요, 진화론에 의하면 그 진화 순서상 무척추동물이기 때문에 척추동물 이전에 먼저 존재했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이제 호박 속에 들어있는 저런 곤충들은 보통 연도를 매길 때 뭐 몇백만 년, 몇천만 년 전에 지구상에 살았었던 곤충들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호박 속에 개미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은 하여튼 뭐 보통 박물관에 전시되면은 몇백만 년, 몇천만 년 전 개미예요. 근데 여러분 그 개미와 똑같은 개미가 오늘날 살고 있어요. 얘하고 좀 인터뷰를 좀 해봐야 돼요. 넌 좀 어떻게 진화를 했냐? 근데 똑같아요. 개미 종류 중에 이런 종류도 있어요. 이건 좀 이상하게 생긴 개미죠? 그래가지고요, 이게 이제 카리브해 그 주변에서 발견되는 호박 속에서 발견되는 개미인데, 이 네모난 부분하고 동그란 부분하고 어느 쪽에 머리일 것 같습니까? 네, 네모난 쪽이 머리 부분입니다. 네, 그런데 이런 호박 속에 들어있는 이상하게 생긴 이런 개미, 연대는 대략 지금부터 2,500만 년 전에서 4,000만 년 전쯤 지구상에 살았었던 개미다. 그리고 좀 이상하게 생긴 개미라서 상당히 원시적인 개미처럼 보이시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거 박물관에 가서 보면서 와, 옛날에는 참 희한한 개미가 살았었나 보네 이러는데 똑같은 게 살고 있는 게 잡혔어요. 아니 수천만 년 전에 살았다고 하는 개미나 오늘날 살고 있는 개미나 똑같아요. 그럼 혹시 이 개미들은 고집이 셌을까요? 딴 건 다 진화해 가고 있는데 얘네들만 우리는 절대 진화하지 말자 이러면서 수천만 년 동안 남아 있었겠냐는 거죠. 근데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지구 이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화성만 보는 거예요. 지구 이쪽에 살고 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개미만 보고 사는 거고, 그러니까 서로 그 사실을 모를 때는 지구 이쪽에 살고 있는 사람은 호박 속에 들어있는 이 이상한 개미를 보면서 야, 이게 수천만 년 전에 지구상에 살았던 이 개미들의 조상인가 봐,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거고, 이 반대쪽에 살고 있는 사람은 뭐 저런 개미가 자기들 주변에 늘 있으니까 저런 개미도 있구나 이러면서 그냥 평범하게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날은 인터넷이 발달했기 때문에 양쪽에서 서로 인터넷에다가 사진을 올려놓은 것을 한꺼번에 어떤 사람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확인해 봤더니 수천만 년 전에 살았다고 해석되는 개미나 오늘 살고 있는 개미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결론은 뭐예요? 진화하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이런 화석은요, 진화하지 않았다는 것을 너무나 강력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 밖에도 이제 호박 속에 들어있는 그런 곤충하고 오늘날 살고 있는 것을 이 날개 무늬까지 비교해보면 똑같아요. 그다음에 부채벌레목에 해당되는 곤충인데 이 도미니카에 있는 그 호박 속에 들어있는 것이나 중아메리카 그 지역에 있는 이 오늘날 살고 있는 거나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독일의 하겐이라고 하는 곳에 홍수 지질학
관한 그 전시물들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요아킴 쉐븐이라고 하는 그 독일의 그 고생물학자입니다. 이분은 창조를 믿는 사람이어서 사람들에게 이제 무엇을 알려주냐면, 과거에 살았던 생명체들이 오늘날 똑같은 게 살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하도 사람들이 진화론에 찌들어가지고서 과거에 살았던 생명체는 지금 살고 있는 것과 너무나 다르다고 자꾸 생각을 하니까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평생 동안 계속 화석으로 발견되는 것을 오늘날 똑같은 게 살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주제는 똑같아예요. 똑같아.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은 모습 그대로 살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건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벌레가 보이세요? 언뜻 나뭇가지처럼 보이죠? 근데 이게 바로 벌레거든요. 꼭 나뭇가지처럼 생긴 벌레인데 이걸 대벌레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거의 움직이지 않고 나뭇가지처럼 있다가 자기가 필요할 때만 움직여요. 근데 이 대벌레 종류들도 화석으로 그대로 발견돼요. 얘네들도 결코 진화하지 않았어요. 나방 종류도 화석이나 오늘날 살고 있는 거나 그냥 나방이고, 나비도 그냥 나비고, 벌도 화석이나 오늘날 살고 있는 거나 똑같이 그냥 벌일 뿐이고, 그 밖에 바퀴벌레도 똑같이 그냥 바퀴벌레예요. 바퀴가 진화돼서 바퀴벌레가 된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전갈파리라고 번역해야 될 것 같은데, 스콜피언 피쉬 플라이라 그래서 이 꼬리에 전갈꼬리 같은 것이 있는 파리 종류예요. 근데 화석으로 똑같은 종류가 그냥 확인이 돼요. 모기도 역시 과거의 모기나 지금 모기나 똑같이 모기고, 벼룩도 그대로 화석으로 발견되고, 거미도 거미고, 잠자리도 잠자리고. 여러분 오늘 강의는 누구도 와서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저 대신 누가 좀 하실래요? 계속 거미도 거미고 뭐 이러면 되거든요. 1시간 내내 이러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건 이제 그 올챙이 새우라고 이름 붙인 건데, 올챙이처럼 생겼는데 새우 종류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과거에 이게 화석으로만 이렇게 발견됐었어요. 그리고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2억 년 전쯤 지구상에 살았었던 좀 특이한 새우다. 올챙이 비슷하게 생긴. 그래고 이거 화석 발견된 것을 박물관에 전시해놓고 막 2억 년 전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똑같은 게 살고 있어요. 스웨덴, 헝가리 좀 더 숨어 있지. 발견됐어요. 근데 2억 년 전 살았다는 거나 지금 살고 있는 거나 똑같은 종류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한국에서도 살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요. 그래서 좀 깨끗한 상태로 사진을 찍은 건데 참 신기한 모습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민물새우 종류인데, 이것이 화석으로만 발견됐을 때는 유럽과 북아메리카 쪽에서 화석으로만 발견됐을 때는 2억 1,500만 년 전에서 3억 5천만 년 전 고생대 페른기와 석탄기의 암석들 속에서 발견되던 민물새우 종류다, 이런 식으로 알려졌던 건데, 오늘날 호주 아래쪽에 이 태즈메니아 섬이라는 섬이 있거든요. 이 섬에 산 개울에서 살고 있는 게 이렇게 확인이 된 거예요. 근데 2억 년 전에 살았던 동물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 밖에 뭐 개도 개고, 가재도 가재고, 해마도 역시 똑같은 해마의 모습으로 화석으로 발견돼요. 해파리도 아까 이건 확인했고요. 불가사리도 그냥 불가사리고, 뭐 살라멘더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좀 특이하게 생긴 거죠. 근데 역시 똑같이 화석으로 발견되고, 달팽이도 달팽이고, 조개 종류도 마찬가지고, 거북이도 거북이, 개구리도 개구리, 악어도 악어, 투아타라도 투아타라, 뱀도 그냥 뱀이에요.
박쥐도 박쥐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지난번 공룡 이야기 할 때 보여드렸던 건데, 공룡 화석 잔뜩 발견된 그런 지대, 그러니까 이 고생대 전형적인 퇴적층 속에서, 중생대죠. 중생대 공룡 살았다는 시대의 퇴적층 속에서 사람 뼈가 나온 거예요. 그렇죠? 결국 진화론에서는요, 막 수억 년 전부터 생명체들이 이렇게 현재까지 변해왔다고 자꾸 가르치거든요. 근데 확인해 보면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그 종류 그대로예요. 그래서 결국 쭉 확인시켜 드린 대로 화석들은 오늘날 살고 있는 생명체들과 모습이 많이 다르다고요? 아니에요. 그냥 종류대로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요, 이 퇴적층 속에 나무들이 화석으로 이렇게 발견되는데, 희한한 거는 얘네들이 퇴적층 속에 이렇게 가로로 누워서 화석으로 발견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퇴적층을 관통해서 수직으로 화석으로 발견돼요. 자,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다지층 나무 화석이라고 하거든요. 여러 개의 지층에 걸쳐서 나무가 화석으로 돼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한테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켜요. 왜냐하면 보통 진화론적인 관점을 가진 지질학자들은 이 퇴적층이 뭐 30cm 쌓이는데 5,000년쯤 걸린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거나, 또는 뭐 1cm에 1,000년 걸린다, 이런 식으로 이 퇴적층이 만들어지는 속도를 아주 느리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왼쪽에 있는 이걸 보시면 이 사람 키와 비교해 볼 때 몇 배나 더 큰 나무잖아요. 이 나무가 여러 개의 퇴적층을 관통해서 수직으로 서 있는 거예요. 그럼 대략 한 60cm 정도 쌓이는데 1만 년쯤 걸렸다고 본다면 이거는 적어도 뭐 10만 년 가까이 세월을 관통하고서 화석이 돼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몇만 년의 세월을 뚫고서 나무가 화석으로 존재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만약에 정말 이 퇴적층이 쌓인 게 몇만 년이 맞다면 이 나무는 어떻게 하고 있어야 돼요? 죽은 후에 썩지 않고 버티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아마도 저 나무가 이제 기도를 해야 되겠죠, 하나님께. 주여, 저는 화석으로 남고 싶사옵나이다. 근데 아직도 저를 이 흙이 저를 파묻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를 좀 끝까지 버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다음에 한 10만 년을 기다렸다가 다 파묻히고 난 다음에 이제 화석으로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는 거죠. 또는 이 나무가 이 퇴적층 속에 와서 푹 박힌 걸까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두꺼운 퇴적층 속에 저 나무가 자연 상태에서 푹 박힐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누가 일부러 이렇게 푹 박아놨다는 흔적도 없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퇴적층이 쌓이는데 몇만 년 걸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번 그랜드 캐년 이야기할 때 퇴적층들이 짧은 시간 내에 순식간에 쌓인다는 거 확인시켜드렸죠? 결국 그동안 우리가 잘못 해석을 했던 거예요. 이 퇴적층이 굉장히 오랜 세월에 걸려서 쌓이는 것처럼. 그게 아니라 퇴적층과 나무가 한꺼번에 그냥 파묻힌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막 이런 퇴적층을 막 몇백만 년 동안 쌓인 거다, 이런 식으로 적어도 몇만 년 이상 걸려 쌓인 거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에게 너무나 당황스러운 증거들이 이제 발견된 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에게 이 지구가 굉장히 오래된 거다라는 생각을 하도록 만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동굴입니다. 동굴 구경 가보신 분 계시죠? 근데 동굴 구경 가보면 뭐 멋있기도 하지만, 희한하고 멋있기도 하지만, 그 동굴에 대해서 이 설명된 걸 읽어보면 뭐 이 동굴은 뭐 몇만 년 된 거라는 둥, 또는 몇백만 년 된 거라는 둥, 이런 얘기 합니다. 이제 동굴에 들어가 보시면은요, 이게 고드름처럼 이렇게 바위 암석이 이렇게 고드름처럼 주렁주렁 이렇게 자라고 있는데, 여러분 위에서부터 고드름처럼 자라서 내려온 것을
종유석이라고 합니다. 근데 밑에서부터 자라 올라간 것들이 있죠. 이걸 뭐라 그럴까요? 별로 관심 없으시죠? 예, 이것을 석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죽순 아시죠? 그죠? 대나무 밭에서 갑자기 죽순이 쭉 하고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죽순과 비슷하다 그래서 이제 석순. 그 다음에 아예 위아래가 관통해서 기둥처럼 된 게 있어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석주. 기둥주자를 써가지고 석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제 보통 이 동굴에 가보면은요, 이런 석순이나 이런 것들이 자라는데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을 듣게 돼요. 근데 왜 그렇게 설명을 듣게 되냐면, 여기 보시면 요 끄트머리에서 물방울이 똑똑똑 떨어져가지고 이 큰 석순이 만들어지려면 무지 오랜 세월이 걸릴 거라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종유석 석순이 아주 오랜 세월에 대한 증거인 것처럼 그렇게 배우게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가운데 위에 있는 이 사진을 보시면요. 여기 지금 이 종유석이 어린아이 키만큼 자랐잖아요. 그럼 이게 몇만 년 동안 자란 거냐?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진은 미국의 링컨 기념관 지하에 자란 종유석이에요. 링컨 아시죠? 미국 대통령 중에 하나였죠. 근데 그 대통령을 기념하는 건물을 지었는데 그 지하에 어린아이 크기만한 종유석이 자란 거예요. 그럼 저 링컨이 구석기 시대 전쟁 영웅이냐? 아닙니다. 최근의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저 정도 종유석이 자란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또 실험을 해보았어요. 종유석과 같은 저런 것들을 실험실에서 한번 키워봤어요. 키워봤더니 조건만 갖춰지면 80일 만에 이만큼 자랐어요. 그러니까 80일 만에 이만큼 자랐으니까 80일이면 한 3달 정도잖아요. 그러면 3달 정도 이만큼 자랐다면 30개월 정도 되면 이거 10배 자라겠죠. 30개월이라 그래봤자 뭐 3년 정도 되잖아요. 그럼 3년 만에 저거 10배 자란다면 30년 정도 자라면 저것에 또 10배 자라겠죠. 그럼 수십 미터 되는 종유석들이 몇십 년 이내에 얼마든지 자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주 대학에 있는 지하 건물에도 자라고요. 석순이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자라나온 것도 관찰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은 미국 인디아나주에 있는 어느 메모리얼 빌딩, 죽은 사람을 기념하는 그 빌딩이잖아요. 그 건물 지하실에 자란 석주예요. 그래서 한 11피트면은 4미터 정도 자란 거거든요. 근데 이 건물은 만들어진 지 40년 된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40년 만에 4미터가 자란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자랐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이 건물로부터 10km 정도 떨어진 곳에 동굴이 하나 있는데 그 동굴하고 이 건물이 지하수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굴 쪽에 있는 그 광물질을 포함하는 지하수가 여기까지 스며들어와 가지고서 이 건물이 지하가 텅 비어 있으니까 천정에서 뚝뚝뚝 떨어진 거예요. 그래갖고 위에서부터 종유석이 자라고 밑에서부터 석순이 자라고 그게 계속 자라다가 결국은 기둥이 돼버린 거거든요. 근데 이런 기둥이 하나 자라는데 40년이 안 걸린 거예요. 그럼 400년 동안 자랐다면 이거 10배 자랄 수도 있다는 얘기죠. 4,000년 동안 자라면 저거에 100배까지도 자라겠죠. 그렇다는 얘기는 정연 동굴 속에 있는 저런 종유석들이 인간의 역사 시대 이내에서도 얼마든지 몇백 미터까지 자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요. 보세요. 여러분, 저는 종유석이나 이런 게 자라려면은 저걸 자라게 하는 성분들이 계속 공급이 돼야 되겠죠. 여러분, 대홍수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홍수가 끝나고 나면 이제 홍수 끝나고 나서 물이 바다 쪽으로 몰려갑니다. 그리고 대륙이 솟아올라오게 되죠. 그럼 일단 완전히 물에 잠겼던 그 대륙은 축축하게 젖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중력에 의해서 그 물들이 아래쪽으로 계속 흘러내려요. 그러면 지구 내부에 이런 동굴이나 이런 곳에 그 사이로 광물질을 포함하는 물들이 줄줄줄 흘러내리게 되면 저런 종유석들이 짧은 시간 내에 얼마든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이 충분히 있으니까는 쭉쭉 자라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 속도가 느려지게 되겠죠. 그러다가 점점 느려지다가 나중에는 결국 그냥 여기서 똑똑 떨어지는 물밖에는 안 내려오겠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는 원료가 충분하니까 성장 속도가 빠르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원료가 떨어지게 되면 성장 속도가 거의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아주 느리게 자라는 것만 겨우 관찰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여기서 똑똑 떨어지는 속도로 이 전체가 자랐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적어도 몇만 년 이상 걸렸을 거라고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느 한 분이 키가 170cm라고 보자고요. 근데 지금 현재 자라는 속도를 측정해 봤더니 1년에 1mm가 자라고 있다고 보자고요. 그럼 그 사람이 1년에 1mm 자라난다면 1700mm 자라는 데는 몇 년 걸렸다는 거예요? 1700년.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앞뒤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여러분, 사람이 어렸을 때는 쭉 크다가 나이가 들면 거의 성장을 멈추잖아요. 그러니까 뒤늦게 성장이 멈춘 다음에 거의 아주 조금 자라는 그 속도를 가지고 이 사람이 여기까지 자라려면 1700년 걸렸다. 뭔가 잘못 해석하는 거라는 거 아시겠죠? 바로 그런 거예요. 이런 종유석들이 조건만 주어지면 짧은 시간에 얼마든지 자랍니다. 그래서 55년 된 광산 내부 그 터널에서 막 이렇게 주렁주렁 자라있는 것들도 확인되고, 그리고 심지어 이 석순 속에 박쥐가 파묻혀 있는 것도 발견돼요. 정말 이 석순이 1년에 1mm 이런 식으로 느리게 자란다면 저 박쥐는 파묻히기 전에 썩어버리겠죠. 그렇죠? 근데 통째로 저렇게 파묻혀서 발견된다는 얘기는 비교적 빠른 속도로 석순이 자랐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종유석만큼이나 느리게 자란다고 알려진 것 중에 하나가 산호입니다. 예. 바다 쪽에 이렇게 그 관광을 가거나 이렇게 되면 이런 산호 같은 거 이렇게 따서 팔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런 산호들도요, 아주 느리게 자란다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산호들이 짧은 시간 내에 자란다는 것들이 확인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바다에 빠진 신발 위에 자란 산호예요. 그럼 이 신발이 로마 시대 군화냐? 아닙니다. 기차표 케미슈즈 시절의 신발이에요. 기억나세요? 근데 이렇게 빨리 자라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실험을 해봤어요. 실험을 해봤더니 8개월 만에 없던 이 산호들이 막 생겨나고 있던 산호도 크게 자라고 이러는 것들이 확인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짧은 시간 내에 산호들이 얼마든지 빨리 자란다는 겁니다.